제가 어떻게 여기 이제 매출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게 됐는지 높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대출을 갚는데 진짜 한 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또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업체에 맡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처음에 진짜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야, 그래서 5개월 만에 2천에서 1억, 그것도 3층에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쭈꾸미집 운영하고 있는 이재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매장을 3층으로 이전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 평균 한 1억 정도 나오는 매장으로 다행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유튜브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좀 같이 이제 공유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는 그럼 무슨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일단 실패한 얘기? 실패한 얘기도 재밌죠. 네, 실패한 얘기도 있고 그 실패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기 이제 매출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게 됐는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같이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장사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술집, 맥주집 했었죠. 호프집 2014년에. 그때가 첫 시작입니다. 네, 첫 시작입니다. 첫 장사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금도 그 상권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들어갔고 월세도 이제 대구 지방 상권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대출금 갚는데 진짜 한 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 처음부터 개인 브랜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체인점 받아서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 어땠어요? 부산 브랜드였는데 부산에서는 뭐 인지도가 꽤 괜찮았죠. 2014년에 오픈했으니까 그냥 2014년 그때 이제 유행하는 뭐 그런 이제 컨셉의 술집이었다 보니까. 근데 체인점이라고 해서 다 뭐 잘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배웠죠 많이.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약간 뭐 그런 거를 그때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체인점을 그만둔 이유는 뭐예요? 그때 이제 술집은 3시쯤 가서 오픈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소분하고 정리하다 보면은 아침 뭐 5시, 새벽 5시쯤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 근무하는 걸로 보면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이제 되는데 해 떠 있을 때 출근해서 해 뜰 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을 오래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그때 정리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 쭈꾸미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술집 그만두고 코로나 시점에 저희 어머니께서 프랜차이즈로 오픈하신 쭈꾸미 매장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재장사 하니까 어머니 매장이 뭐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사실 크게 관심도 솔직히 없었고 그냥 운영하시는 줄로만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 걸 다 정리하고 어머니 매장 운영하시는 것도 매출이 그때 많이 빠졌은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같이 하게 됐죠. 처음 오픈했을 때는 장사가 또 잘 되셨어요. 이게 점점 더 매출이 조금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뭐 소스도 다 공급해주고 뭐 레시피도 이제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개발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매출 유지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사에서 그렇게 다 챙겨줘도 매출이 빠져요? 네. 거기가 좀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였나요? 인지도가 있었죠. 대구에 주요한 상권들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구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그런 매장이었죠. 근데도 매출이 빠지는구나. 그래서 코로나 때 매출 다 빠지고 거기다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이제 2배 인상한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월세 인상폭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법무사 분들 만나면서 자문도 구하고 뭐 이렇게 좀 그랬었죠. 선택의 여지는 많이 없었어요. 딱 2가지였어요. 여기서 그냥 조금 더 버틸지 이전을 할지. 그 월세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린 거예요? 650에서 그때 얘기한 게 1200, 1300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거 싸움의 에너지 낭비하는 것보다 빨리 이전하자 그래가지고 이전을 결정하게 됐죠. 그때부터 아마 제대로 된 이제 장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도 다 날라갔어요.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딱 저희 매장만 살아있는 상태여서. 본사도 사라졌어요? 본사가 매장이 하나니까 사실 본사의 개념이 없는 상태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온 거죠. 프랜차이즈가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물류 공급해주고 마케팅 해주고, 특히 이제 뭐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도 잘 짜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매출이 빠지는 순간이 됐을 때는 각 점주님들, 사장님들의 몫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제 개인 브랜드 매장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사에서 다 소스 공급해주고 레시피 개발해주고 또 마케팅까지 해주는 프랜차이즈라면 더더욱이 제 스스로 뭔가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메뉴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뭔가 매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요소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치들이 너무 프랜차이즈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 그런 능력치들이 조금 쌓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2개나 이제 말아드셨는데 어떻게 재기를 하게 됐고 좀 이런 스토리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월 매출도 1억씩 나온다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내 길이 아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변명 갖다 붙이고, 그래도 해보자. 어디서 이제 들은 얘기 중에 뇌리에 가장 크게 박힌 게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게 도망자에게는 낙오는 없다. 예, 그게 마침 딱 그 시기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을까, 딱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됐죠.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레시피가 다 오니까 제 스스로 뭔가 이제 메뉴 개발이나 이럴 땐 어떤 메뉴를 조금 추가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몰랐고, 뭐 마케팅 관련된 부분도 감도 없었고, 사실 마케팅도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전화 이렇게 매장으로 뭐 어디 마케팅 업체입니다 전화 오면은 솔직히 이거 다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조금 제가 스스로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공부해봤으면 그걸 토대로 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하나씩 이제 개선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전하면서 제 개인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놨으니까, 3층이니까 손님들을 조금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유입된 손님들분들께 어떻게 하면 또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특히 재방문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재방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분들의 이제 만족도죠. 맛도 될 수 있는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10,000원, 15,000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그 음식을 먹었는데 만족도가 있다, 지불한 금액보다 만족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면 그 자체가 재방문의 요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매장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삼을 때 가격 대비 손님들이 이제 얼마나 만족하실 수 있는지 그 가치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2천만 원에서 1억이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한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금방 하셨네요?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네. 그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 마케팅 회사와 미팅하고 이제 컨택하면서 마케팅 회사에서 어떤 방향을 좀 추구하고 있고, 이분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우기도 했고, 제 스스로 테스트를 좀 여러 개 해본 것 같아요. 블로그라든지 CPC 광고, 직접적으로 CPC 광고를 사용을 해보고 블로거 분들도 모집을 하면서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했었고요. 그럼 마케팅을 혼자 다 하신 거네요? 장사하시면서?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업체에 맡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처음에 진짜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그렇게 마케팅에 돈을 투자할 여력도 없었고, 처음에는 맡기더라도 알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처음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죠. 야, 그래서 5개월 만에 2천에서 1억, 그것도 3층에서. 이게 처음에는 마케팅 공부를 한 건 맞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마케팅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오셨을 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게, 재방문을 유지를 시켜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이 매출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장사를 시작하고 뭐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저희 매장에 적용시키고 테스트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겪은 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카메라 하나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차차 웃음도 자연스러워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